네, 안녕하세요. 류창원 세무사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부부 공동 명의가 대체로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거는 잘들 아시는데요. 이거를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예를 들어서 취득할 때 같이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분양받고, 등기 내기 전에 아내한테 증여하는 경우, 50% 증여하는 경우, 이런 경우들이 대체로 많은데요. 꼭 그게 유리하냐 이거죠. 등기하고 나서 하면 안 되냐 이거죠. 그래서 어느 게 등기 전에 하는 게 낫냐, 아니면 또는 시간이 흘러 등기 후에 하는 게 낫냐, 어느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한번 저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부부 공동명의 시점에 따라서요, 양도 세금이 달라진다. 이건 제가 이제 좀 이따 사례로 또 말씀드릴 건데요. 대개 공동명의 하는 시점이 한 요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첫 번째로 분양의 경우는 남편이 분양을 받고 그리고 등기가 나기 전에 아내에게 분양권 상태로 50%를 증여를 하는 거죠. 증여를 하고 나서 뭐 6억 원까지니까 뭐 증여세 없는 경우가 많겠죠. 그래서 그리고 나서 등기하는 시점에 이제 50대 50으로 공동으로 등기를 내는 경우, 이런 경우가 분양의 경우는 좀 대체로 많고요.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. 남편이 분양을 받았어요. 받고 등기를 일단 남편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이 지나서 아내에게 50%를 증여를 하는 거죠. 부동산 상태에서. 그러면 이러겠죠. 아니 세무사님, 요때는 취등록세가 한 번밖에 안 무는데 요거 남편도 물고 여기 또 또 물고, 이거 뭐 그 손해 아닙니까?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, 그거보다 이제 양도세 측면에서 더 그 손해를 더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절세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. 이게 또 50%만 증여하는 경우가 있고 100%를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. 100%. 그것도 다 사례로 말씀드릴게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럴 수도 있죠. 내가 처음부터 이제 분양이 아니라 매매일 때 아예 처음부터 그냥 2분의 1씩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뭐 똑같이 뭐 2분의 1 취득하고 나서 나중에 50% 증여하는 경우도 있는데, 하여튼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부부 공동명의의 장점에 대해서도 잘 아시지만, 그래도 왜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상식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죠. 저희가 공동자가 들어가면 다 세금이 절세가 돼요. 대체로. 근데 어떨 때 절세가 되냐? 누진세율일 때만 절세가 됩니다. 누진세율. 누진세율이 뭐죠? 금액이 커짐에 따라 세율 구간이 높아지는 게 누진세율이죠. 즉 예를 들어서 남편이 혼자 소득이 1억 원이에요. 그러면은 지금 1억 원은 현행 35% 구간이란 말이죠. 소득세율이. 그럼 혼자 세금을 내면 2200인데, 이거를 만약에 공동명의로 하면 소득이 반으로 뚝 잘라지죠. 5천. 그러면 5천은 현행 24% 구간이란 말이죠. 그래서 세금 계산하면 한 7,400밖에 안 나와요, 각자. 그럼 합하면은 1,400 정도니까 이거보다 훨씬 절세가 되죠. 그래서 현행 누진세율들이 취득세는 누진세율이 아닙니다. 취득세는 누진세율이 아니고 재산세, 종부세, 종합소득세, 양도소득세가 누진세율이죠. 뭐 나중에 증여세, 상속세도 다 누진세율이지만 일단은 이제 부동산 그 취득부터 양도 단계까지 보자면, 그래서 재산세, 종부세, 종합소득세, 양도세 측면에서는 공동명의가 무조건 절세가 된다, 이런 내용이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인별로 이렇게 공동으로 하다 보면 예전에는 뭐 부부 합산이라는 그런 것도 많았는데 그게 다 위헌 판결이 나서 지금은 다 인별 과세죠. 부부 별산제로 과세를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소득공제 혜택들이 각자 받을 수 있겠죠. 그러니까 남편도 250 기본공제 받고 아내도 250 기본공제 받고, 이렇게 그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따로 받을 수 있고, 만약에 소득세다 그러면 소득세도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또 각자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부부 별산죄로서 기준금액이 있는 세목들이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요, 인별 임대소득 같은 경우 인별 2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를 하죠. 그래서 이런 것도 그 인별로 이제 쪼개서 그 과세를 하는 거고,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인별 6억 원 이하는 비과세죠. 즉 무슨 말이에요? 내가 10억짜리 남편 단독 명의로 하는 것보다 5억씩 공동 명의로 하면은 그 종부세 비과세가 되겠죠. 그죠?
그런 기준 금액이 있는 경우도 공동명의가 유리하다.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배울 배우자에게 증여, 분양권 같은 경우는 직연을 해서 공동명의가 될 수 있고, 그 다음에 그 내가 뭐 부동산을 취득했다라고 해도 증여를 통해서 5년 뒤에 매매할 경우는 또 강력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.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도 배웠는데 배우자 이월과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. 남편이 아내한테 증여하고 5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 취득 시점이 뭐 그 남편 시점으로 봐서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.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, 그럼 5년이 지나서 팔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. 그럴 때는 절세가 될 수 있다 이거죠. 그래서 그거까지 한번 다 같이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네 가지 세금 그 사례인데요. 일단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단독명의일 때 세금을 한번 제가 계산해 볼 거고요. 그 다음에 취득 단계에서, 즉 처음 살 때부터 50대 50으로 공동명의를 취득한 경우, 아니면 남편이 분양받고 아내에게 50%를 증여한 상태에서 이제 등기를 낸 경우, 그래도 그 50대 50으로 등기가 나겠죠.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 나중에 양도세 계산한 거고요. 이거는 3번은 일단 남편이 먼저 취득을 한 겁니다. 등기를 한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내에게 50%를 증여하고 나서 5년 뒤에 팔 때는 어떻게 되냐? 5년 뒤에 팔 때는 어떻게 되냐? 마지막 4번은 3번이랑 동일한 사례인데 50% 우리가 지금 공동명의를 따지고 있는데, 이건 공동명의가 아니라 남편이 취득하고 등기를 내고 나서 나중에 아내에게 100%다 증여하고 나서 5년 뒤에 팔면은 그때는 공동명의는 아니지만 그때 세금은 또 어떠냐 이거죠. 그래서 요 네 가지 경우로 한번 세금 비교를 해서 요 네 가지 중에서 어느 게 유리한 건지. 대체로 일반적인 경우는 2번이 많습니다. 즉 무슨 말이에요?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남편이 받았다가 그 등기 내기 전에 아내에게 반을 증여하고 공동으로 등기 내는 경우들이 많고,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그 공동명의가 좋다고 하니까 부동산 매매로 취득할 때 2분의 1씩 공동으로 취득하고, 이런 경우가 대체로 많은데, 도대체 이제 어떤 경우가 제일 많은지, 어떤 경우가 세금이 좀 많고 절세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남편 단독명의의 세금부터 계산해 볼게요. 일단은 요 사례는 네 가지 경우랑 동일하니까요. 요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2009년에 취득을 했습니다. 3억 2천에 샀어요. 그리고 지금 2019년 현재 시세는 7억 정도 됐습니다. 아파트 공동주택 가격은 5억이고요. 그 다음에 지금 팔 생각은 없고 5년 뒤에 팔 생각입니다. 시세는 그때 한 1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럴 때 세금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.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양도세는 양도가액은 10억이고요. 취득가액은 3억 2천에 샀잖아요. 그러면 차익 6억 8천에 대해서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장기보유 공제 30%에서 그 2억 400 빼주고요. 기본공제 250 빼주고 해서 과표가 4억 7,300인데 보통 3억에서 5억 사이는 40%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. 누진공제는 2,540만원 빼주면 되고요. 그랬을 때 계산하면 세금이 양도세가 한 1억 8천 정도 나와요.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가 조정대상 지역이라 2주택 중과에 걸렸다, 10% 중과에 걸렸다라고 하면 장기보유공제 안 해주고 세율 10% 할증해서 한 3억 4,859만원 나오고요. 만약에 3주택 중과에 걸렸다 그러면 4억 2,300 나옵니다. 아니 내가 3억 2천에 사서 15년 지나가지고 10억 돼서 그 6억 8천 정도 됐는데 세금은 만약에 3주택 중가면요 4억 2천, 2주택이면요 그 반 정도가 다 세금이에요. 엄청나죠?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다. 그래서 만약에 그럼 그 공동명의로 처음부터 취득했다라면 세금이 얼마냐 이거죠.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취득했다, 또는 처음에 남편이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권 상태에서 아내에게 50%를 증여하고 등기를 공동으로 냈다. 뭐 두 가지 동일한 경우겠죠. 하여튼 최초부터 3억 2천을 공동명의로 사서 나중에 이제 10억에 팔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. 그러면 이 10억이 반으로 뚝 잘라지죠. 다 남편 5억 아내 5억, 취득가액도 3억 2천이 반씩 뚝뚝 잘라지죠. 남편 1억 6천 아내 1억 6천, 그죠? 그 다음에 양도차익은 3억 4천 똑같고 장기보유공제 똑같이 15년 30% 빼면 250도 각자 공제 받고요. 그러면 과표가 2억 3,550인데 3억 이하, 즉 1억 5천에서 3억까지는 38% 구간입니다. 아까는 몇 프로였다고 했죠?
혼자면 40%인데 그래도 세율 구간이 그 밑으로 좀 줄었어요. 그래서 양도세 계산하면 각자 7,700 정도 나와서 합하면 1억 5,400 나옵니다. 뭐 중과일 때도 뭐 3억 1,500, 3억 8,900 나옵니다.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절세는 안 되죠. 1억 8천, 혼자 할 때는 1억 8천인데 부부 공동명의로 했는데 1억 5,400밖에 절세가 안 된다 이거죠. 여하튼 조금은 절세는 돼요. 그러면 케이스 2번 말고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. 남편이 처음에 취득을 했어요. 그리고 아니면 뭐 최초 분양받고 등기까지 냈어요. 그리고 나서 현재 시점에 아내에게 50%를 증여하고 나서 5년 뒤에 팔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. 5년 뒤에 팔면. 즉 남편이 단독으로 취득을 하고 나서 현재 시점에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아내에게 50%를 증여를 하고 5년 뒤에 팔면 어떻게 되냐. 5년 뒤에. 이 5년 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5년이 지나서 팔아야 됩니다. 예, 증여하고 5년 안에 팔 것 같으면 증여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. 그러면 한번 보면 남편이 요때 그 3억 2천에 샀지만 아내한테 증여를 반을 줬기 때문에 남편의 취득가액은 얼마예요? 3억 2천에 50%는 1억 6천이 되겠죠. 그죠? 1억 6천이 될 것이고 아내는 저희가 증여할 때 현재 시세, 즉 매매 사례가액으로 증여를 할 겁니다. 즉 현재 시세가 7억이니까 그의 50%인 3억 5천으로 증여를 할 겁니다. 증여세 당연히 없고요. 취득세는 공동주택 가격의 50%, 아까 공동주택 가격이 5억 원이었기 때문에 그거의 반인 2억 5천에 4%, 그 증여시 취득록세율은 4%죠. 그래서 적용하면 한 1,000만원 정도 나옵니다. 1,000만원 정도 나와요. 그러면 이럴 때는 세금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. 그러면 계산해 보죠. 똑같이 양도가액 10억이에요. 그래서 5억 5억 뚝 잘라졌죠. 취득가액이 틀려졌죠. 취득가액이 남편은 아까 1억 6천, 3억 2천에 반만큼만 남았으니까 1억 6천이고 아내는 증여가액, 증여하고 5년 뒤에 팔았기 때문에 증여가액, 즉 3억 5천이 취득가액이 되겠죠. 그래서 그럼 양도차익이 좀 틀려집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250 공제 받으면 남편은 똑같이 38% 구간인데 아내가 8,800에서 1억 3천, 1억 5천 이하 구간이라 세율 구간이 또 떨어졌어요. 35%로.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거 보시면 1억 1,172만원 정도가 세금이 나오고요. 뭐 중과 대상일 땐 더 늘어나겠죠. 이런 식으로 취득록세 1,000만원은 이제 부담했으니까 요것도 뭐 같이 이제 적용하면 그러면 일단은 1억 1,100이면요 보세요. 1억 5,400 아까 처음부터 샀을 때 1억 5,400이었고 그냥 혼자 샀을 때 1억 8천이었죠. 더 절세가 되고 있죠. 지금 더 절세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거 그럼 50% 증여하지 말고 우리 예전에 뭐 배우자 이월과세 회피 전략, 아내에게 증여하고 5년 뒤에 파는 전략 요런 거와 관련해서 세금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. 한번 그것도 계산해 보죠. 이번에는요. 남편이 아예 아내에게요. 100%를 증여를 하는 겁니다. 그 취득하고 나서 한참 시점에 현재 시점에 다 증여하는 거예요. 50% 부부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그냥 다 증여하는 겁니다. 증여하고 5년 뒤에 팔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. 그러면 처음에 취득가액은 남편은 3억 2천이었지만 아내는 어떻게 돼요? 지금 50% 증여가 아닙니다. 이건 이제 100% 증여예요. 100%. 그럼 7억 원에 증여하면 증여세는 7억에서 부부지간 6억 빼면 1억에 대해서 10% 1,000만원 내고요. 취득록세는 그 아파트 공동주택 가격 5억에 4%니까 한 2천 냅니다. 한 3천 내겠죠. 3천 내죠. 그러면 지금 양도세 대상은 이제 아내죠. 왜? 100%다 증여하고 5년 뒤에 파니까. 그러면 양도가액 10억이고 아내 취득가액 얼마예요? 7억이죠. 7억. 그죠? 이 증여받은 가액. 7억이고. 그럼 3억에 대해서 지금 5년 지났으니까 보통 장기보유 공제 10% 받습니다. 그럼 3천만원 빼고 250 공제 받으면 38% 구간이에요. 38% 구간. 그러면 양도세가 얼마다? 9,047만 5천원이 나온다. 더 줄죠? 예, 더 줄죠. 근데 저희가 이제 증여할 때 이 취득록세도 냈기 때문에 요거까지 이제 따져보면은 앞에 3번이랑 비슷합니다.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시면 이제 이렇죠. 남편 단독명의일 때 당연히 세금이 제일 많을 것이고요. 공동명의로 최초부터 공동명의로 했을 때는 절세는 됩니다. 단독명의보다 절세는 되는데
그렇게 뭐 이렇게 뭐 아주 그 많이 절세되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하여튼 절세는 돼요.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부세나 이런 측면에서도 공동명의가 뭐 절세가 되니까 이 효과 이상의 또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최초부터 공동명의가 아니라 취득하고 나서 한참 뒤에 시세가 좀 올랐을 때 50%를 증여하고 5년 뒤에 팔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. 그럴 때는 더 절세가 되고, 그 다음에 취득하고 나서 아예 이런 거 저런 거 잘 모르는 상태였다. 그리고 나서 취득하고 나서 그냥 100%를 증여하고 나서 5년 뒤에 팔면 세금이 한 요 정도 부담이 됩니다. 요 정도 부담이 되는데 3번, 4번은 약간 제 생각에는 무차별할 거로 보여요. 예, 무차별할 걸 보이는데, 그래서 제가, 이번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, 저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, 저희 아내가, 이거 등기 내기 전에 공동명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때, 저는, 아니라고 했습니다. 왜냐하면, 아내에게 증여하는 이게 굉장히 세법, 세금 전략을 짤 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처음에 취득할 때부터 이렇게 그냥 반을 이렇게 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단독 명의로 제가 하고 나중에 어떤 가격이 오른 시점 그리고 제가 팔려고 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50%를 증여하든 100%를 증여하든 해서 절세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제 경우도 그래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무조건 살 때부터 50% 증여 뭐 취등록세를 분양권 상태에서 증여해야 취등록세 한 번밖에 안 문다. 왜냐면은 남편이 다 내고 나서 나중에 또 50% 증여하면 취등록세 또 내는 거 아니냐. 그 취등록세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이거를 어느 시점에 팔 거고 이런 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런 걸 따지셔야지 그냥 단순히 취등록세 하나만 놓고 따질 거는 또 아니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일반 세금은 이렇고요. 만약에 중과라고 해도 지금 중과 대상이라도 세금 차이가 지금 엄청나죠. 이렇게 엄청 차이가 납니다. 3주택 중과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. 그래서 4번의 경우가 지금은 되게 다 세금이 적게 나오는 걸로 나오는데요. 그래서 3번과 4번은 좀 요거는 좀 사례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지금 제가 만든 사례상으로는 좀 4번이 더 절세가 많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. 하여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예, 감사합니다.